네, 신목고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강사 전경상입니다. 네, 시험 봤으니까 시험 분석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시험 분석하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네, 벌써 1년째 찍고 있다 보니까 저를 몇 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저를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일단 바로 분석을 들어가자면 일단 제일 먼저 보이시는 게 이 등급컷이 제일 먼저 보이시겠지만 이건 그냥 제가 예상한 거고요.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좀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1등급은 한 2점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분석을 다시 해보자면 일단 똑같은 비율로 단답형 19문제, 서답형 3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프린트가 7문제 나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학교 프린트 다 풀어보셨죠? 네, 도장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 다 풀어보셨을 텐데 그 학교 프린트의 앞부분과 뒷부분은 아니잖아요. 앞부분은 교과서 문제들, 뒷부분은 이제 추가 문제라고 해서 모의고사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데 저는 학교 프린트의 그 앞부분,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취급하지 않냐면 어느 문제지에나 다 있을 법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변형해서 냈다? 그게 조금 약간 민망하다라는 거죠. 어디 문제지나 다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취급하지 않고요. 추가 문항에서 변형이 7개 됐다라는 건데 거기에 좀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단답형 12번하고 서답형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저 문제를 보고 프린트를 변형했다라고 얘기상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프린트에 있었던 문제들 중에 똑같은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프린트를 잘 풀어본 아이들이라면 저 문제를 풀 때도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그렇게 나왔고요. 이번 시험에 조금의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요. 단답형 11번, 15번, 서답형 3번인데 아이들이 이 문제들을 풀면서 조금 체감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배열도 정말 약간 좀 이상하게, 좀 깐깐하게 이제 배열이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찬찬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학교 프린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나왔죠?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죠? 숫자만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냥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죠? 18번입니다. 얘도 1차 함수, 2차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분리함수 똑같이 나왔어요. 네, 똑같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19번은 똑같이 나오긴 했지만 이 문제 자체가 해석을 요하는 문제라 보니까 아이들이 아마도 내가 이 문제 풀어봤었는데? 라고 해도 시험장에서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던 이 풀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던 아이가 맞출 수 있었던 문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풀어봤다고만 해서 풀 수는 없었던 문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부터 그럼 문제를 보면 결국 16번, 17번, 18번, 19번 단답형이 19문제인데 16번, 17번, 18번, 19번이면 제일 어려운 문제들을 학교 프린트로 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숫자 변형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얘기는 학교 프린트를 달달달달 외운 아이들이라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라면 이번 시험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수학이잖아요. 국어, 영어 그 과목이 꼭 암기만으로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수학은 그 과목들보다 암기가 영향력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변별력이 없어질 수도 있었단 말이죠. 이 시험이었다면. 그래서 이번에 변별력을 만들려고 이 두 문항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11번입니다. 11번은 학교 프린트에 나오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그래도 얘기는 할 수 있었다라는 게 1등급 수학이라는 책에서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1등급 수학이라는 교재가 굉장히 좋은 교재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제일 유명한 교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저도 수업 시간에 이 문제 진행했고요. 이건 1등급 수학이라는 교재 말고도 다른 교재에서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 문제를 마플 시너지 정도의 문제들만 풀어봤거나 센 RPM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만 달달달달 푸는 아이들이라면 이 문제 못 풀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화가 나는 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잘 풀었지만 여러분들이 당황했을 법한 그 화가 나는 포인트는 11번이라는 거예요. 이게 14번까지가 평이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여태까지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1번에 딱 나와서 딱 22번 문항의 딱 중간이잖아요. 아마 열심히 막 풀다가 중간에 뭐지? 이라고 막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고민을 가만히 멍 때리면서 한 2, 3분만 했어도 시간이 그냥 날아갔을 거다. 왜냐면 못 풀었을 테니까. 그래서 문제 배열이 굉장히 화가 나는 포인트였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로 15번입니다. 이 15번도 제가 1등급 수학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많은 문제지에 있는데 그중에 제일 유명한 책에서 가져온 거예요. 어쨌든 이 문제도요. 1등급 수학이라는 교재에 있었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앞에 11번이랑 좀 다른 건요. 11번은 그래도 개념을 알고 있으면 여차여차 어떻게 해서든 풀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15번은 이 문제를 만약에 시험장에서 처음 봤잖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 문제 처음 봤으면 못 풀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처음 봤으면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시작을 못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뭘 써야 될지, 내가 어떤 개념을 사용해야 될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문제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디어가 독특했던 문제인데 그 문제를 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번호도 15번이에요. 16번, 17번, 18번, 19번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별력 문항이지만 학교 프린트 변형, 숫자만 변형해서 냈기 때문에 거기에 중간에 껴서 내기는 좀 그렇고 그거 시작하기 딱 전에 15번에 집어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쨌든 이 문제를 나 모르겠네 하고 빨리 버렸으면 그냥 뒤에 문제들 짝짝짝 맞추고 서술형 맞춰서 한 문제 정도 틀리는 걸로 예상이 됐을 텐데 아마 이 문제 때문에 1등급이었던 아이들도 이 문제를 처음 봤다면 쭈루루 미끄러져서 2등급, 3등급까지 내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체감 난이도가 이 문제 두 개를 말끔하게 그러니까 쑥 넘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었다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고요. 이 두 문제가 조금 막히는 아이들이었으면 체감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그런 시험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을 테니까요. 그 다음 마지막 이 시간의 최종점 서술형 3번이거든요. 이 서술형 3번이 실제로는 되게 흔한 문제예요. 뭐일 때? 저 FX가 1차식일 때 굉장히 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어 FX를 2차식으로 줬어요. 저 문제도요. 실제로 아이들이 여러 번 달달달달 푼 아이들이라면 뭐 저 문제도 풀어봤겠죠. 근데 그러지 못한 아이들이었다면 저 문제 해석해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 때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해석해야 돼요. 그 해석이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서술형 3번이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문제 쫙 풀고 서술형 3번 왔어요. 저거 한 2, 3분 여유 있게 준비하면 생각하면 그냥 계산도 빠르게 팍 칠 수 있는 문제인데 앞에 문제 몇 개 못 푼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서술형 3번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문제에 고민을 했다 그러면 시험을 망쳤을 수도 있다. 왜? 마음은 조급하고 앞에 문제 못 푼 것도 있고 쟤는 막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여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술형 3번까지 같이 포함해서 시간 압박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문제 배열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총평은요 1번부터 14번까지는 그냥 무난무난하게 나오고 있어요. 매번 그랬죠. 매번 무난하게 나오는 난이도로 나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마플 시너지 정도, 내신고쟁이 스텝 2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정도의 아이들이었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문제들이었고요. 학교 프린트 문제들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유사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숫자만 변형해서 냈다. 그래서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면 잘 풀었을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3번 풀이 과정을 알고 있어도 결국 계산 과정 또는 해석 과정이 필요한 문제들은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제일 포인트는 저 시간 관리 개념이 시간 관리가 너무 어려웠던 시험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진짜 무조건 어떤 시험을 봐도 1등급 받을 수 있었던 아이들도요. 이번에는 저 특이사항 문제들 때문에 특이점 문제들 때문에 조금 흔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그 대비 전략은 이제 계속 유난히 똑같이 나오고 있는 형태들은 계속 똑같이 가면 돼요. 그래서 마플 시너지, 내신고쟁이 스텝 2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을 어느 정도 되냐면 그냥 풀어봤다, 나 풀 수 있다가 아니라 이제 그만 풀고 싶다. 이제 저 문제는 이렇게 풀려고 하는 건지 이제 알겠는데 문제 한 첫 줄, 두 줄 정도만 읽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놓으면 시간 확보가 시간을 쫙 뽑아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학교 프린트 변형은 제가 벌써 3번째 말씀드리고 있어요.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학교 프린트 중요하니까 잘 외워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간 관리 그래서 시간 분배 연습을 해야 된다.
11번, 15번 이런 데서 잘 모르겠는데 싶어서 넘어가야 된다고요. 왜? 그 뒤에는 풀어봤던 문제들의 유형일 거고 저런 유형들은 아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간 분배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수업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네, 마플 시너지나 내신고증 스텝 2 정도는요 굉장히 유형을 꼼꼼하게 분리해 놨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학습하는 게 일단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기본이 되는 거다 보니까 저도 그 유형 정리를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 학교별 반인데 그 학교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내는 프린트 문제들의 변형 문제들 열심히 풀어보고요. 그 변형 문제들이 안 풀린다는 건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풀이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수업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빈출. 저게 이제 특이점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나오는 유형들의 문제들이 약간 다 유사하게 변형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목고뿐만 아니라 목동에서 흔히 잘하는 학교라고 얘기하는 4개 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 뭐 5개, 요즘은 최근에 5개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학교들에 나오는 변형 문제들도 풀어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 변형 문제들을 막 풀어보는 게 아니라 학교 프린트에서 나오는 변형 문제들 위주로 좀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유형별 연습을 하기 위한 교재라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간단하게 기본 개념 복습하고 그 다음에 유형별 정리 쫙 할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수업은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프린트 문제들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런 문제들은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 그러면 그냥 해설지를 읽어보고 풀이를 이렇게 듣는 것보다 제가 풀이했던 방식 그대로 그걸 다시 한번 써보고 읽어보고 복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서술형 대비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풀이 과정의 이해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수기해설지는 학교 프린트 문제들 나올 때마다 정리해서 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변형 문제도 풀어봐야 되는데 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이번에 수업 시험 대비로 진행했던 건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목동고 기출이 밑에 딸려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강서구 기출이 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주변에 목동권에 있는 학교들의 변형 문제들을 잘 찾아보면 학교 프린트에서 나올 수 있었던 문제들을 그대로 변형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문제들도 좀 많이 풀어봐야 한다. 그래서 저는 수업 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요. 세 번째로는 이제 개별 클리닉인데 어쨌든 단체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개개인적인 궁금한 점이나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싫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따로 불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우리 학원의 굉장한 특징인데 밑에 스터디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터디룸으로 애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 왼쪽은 뒤에 가서 살짝 찍은 거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한 연출된 사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개별 클리닉 때 그럼 뭘 하냐 이건데 당연히 일단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들 다시 한번 오답 노트 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별로 이제 성취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개별 클리닉 진행하고 되고요. 그다음 이제 아이들이 어떠한 이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업을 빠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영상 제공하고요. 피드백을 이때 진행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간단하게 보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를 정말 자기가 다시 풀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제공받은 아이들, 결석해서 영상을 제공받은 아이들은 이 클리닉 때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고 통과받으면 집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업 일정입니다. 우리 수업 일정은요, 22일 날 개강을 하고요. 일요일이죠. 그래서 그때 개강을 하고요. 수요일 날 6시부터 10시까지, 그 다음은 일요일 날은 9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후로 일요일 날은 전에 오는 건 거의 못 받고 이제 끝나고 남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목요일 날은 이제 전에 오거나 아니면 끝나고 이제 질문을 하고 가고 싶은 아이들은 질문하고 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험 본다고 고생들 하셨고요. 앞으로는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벌써 영상 4번째 동안 말씀드리는 거지만 마플 시너지하고 내신고쟁이 스텝 2의 문제들이 난이도가 그렇게 쉽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근데 왜 평이한 난이도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요 동네 자체가 일단은
예, 난이도가 좀 있는 학교잖아요. 애들이 공부 잘하는 학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봤을 때는 좀 평이한 난이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을 거의 숙달된 상태까지 준비를 하고 난 뒤에 네, 신문고 난이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이들의 등급 컷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교로 바꾸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외적으로도 마플 시너지, 내신고쟁이, 그 다음 학교 프린트 그 외적으로도 추가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네, 다음 시험 때는 준비 잘 하셔서, 뭐 집은 잘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쉬운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험 때는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네, 분석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